예, 유리하다. 됐지? 넘어갑니다. 자, 일단 여기 빈칸은 뭐라고? 온도 되겠나? 온도. 자, 옆에 1번 문제. 생태계에 대해서 기억에 생태계, 생물, 비생물, OX. 생물, 비생물, 동그라미, 동그라미 키워드. 두 번째, 개체가 모여서 개체군, 개체군이 모이니까 군들이 집합, 군집. 맞지? 디귿에 군집을 이루는 개체들은 같은 종일까? 여러 종일까? 여러 종이겠지. 같은 애 X. 정답 3번. 자, A, B, C 중에서 옳은 학생, 옳지 않은 학생.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지. 너희 생각에 누구? C. C. 환경은 생물한테 영향을 주고 생물도 환경한테 영향을 줘야 되겠지. 상호작용해야 되겠지. 그 C가 틀렸다. 넘어갑니다. 자, 3번 문제. 생산자, 소비자, 비생물 요소가 다 포함된 거지. 됐지? 너희 정답은 몇 번? 잠깐만. 일단은 쌤 봤을 때 생산자 5번에 봐라. 생산자 누구? 나무, 소비자, 여우, 곰팡이. 곰팡이 뭐지? 분해자. 메뚜기는 소비자. 환경은 온도. 있지? 정답 몇 번? 5번인데 다른 거 잠깐만 볼까? 아까 4번 있었는데 4번에 곰팡이, 버섯, 세균. 동그라미. 곰팡이, 버섯, 세균. 식탁 위에 곰팡이 올라온다. 된장에. 하지만 얘는 생산자가 아니지. 4번에 생산자 있나 없나 지금? 생산자 얘 아니야. 식물, 조류, 식물성 플랑크톤. 있나 없나? 없는 것 같지? 그치? 정답 몇 번? 5번 넘어가도 되겠나? S. 4번 문제. 4번 문제 A가 뭘까? 환경의 동그라미. 그럼 B는 모르겠고 C는 배설물 밑줄, 죽은 생물 밑줄. 그럼 얘가 누구다? 분해자가 되겠지. 분 적어놓고 C에. D는 양분을 만들지 못하지. 먹이 동그라미. 둘째 줄 끝에 먹이. 됐나? 첫째 줄, 둘째 줄 끝에 먹이. 그럼 얘 뭐지? 소비자가 되겠지. 소. 그럼 B는 뭐? 생 적어줘야 되나? 생. 됐습니까? 그럼 A가 비생물 요소이다. OX. O. 두 번째 버섯은 분해자재. C, OX. 맞다. 그 다음에 D는 생물 요소. 생산자, 소비자는 생물 요소 맞지? O. 4번에 군집, 네모 박스. 군집은 어떤 게 군집이지? 누가 모여야 돼? 개체, 군이 모여야 되지. 맞지? 그럼 군집에다가 누구까지 포함을 하면? 환경까지 하면 생태계가 될 뿐이지. 이건 안 적어도 되겠어. 생태계. 왜냐? A가 지금 환경 아이가? 맞지? 그럼 A, B, C, D 다 포함하면 환경까지 포함한 거지. 그럼 군집일까? 생태계일까? 생태계가 돼야 되겠네. 확인했습니까? S. 그러면 4번은 뭐라고 했죠? 생태계에는 A에서 D까지 모두 포함. 이렇게 돼줘야지. 됐나? 그러니까 많이 적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고쳐야 된다. 자, 정답 몇 번? 4번. 됐지? 자, 그 밑에 하나만 적자. 독립, 영양, 생물. 뭘 의미할까? 독립, 영양, 생물. 어떤 의미지? 독립, 영양. 뭐 할 거다? 스스로 유기물을 합성을 하는 거지. 얘가 뭐 하는 거라고? 스스로 유기물 합성. 스스로 유기물을 합성. 좀 쉬운 단어로 고쳐줄래? 광합성. 맞지? 그래, 스스로 유기물을 합성한다? 얘가 광합성이다. 누가 하는데? 생산자. 그치? 식물, 조류, 식물성 플랑크톤 합한 생산자를 두고 우리가 뭐라고 할 거라고? 독립 영양생물. 분명히 얘들아 지금은 용어가 엄청나게 쏟아진대. 그러니까 활용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용어 위주로 정확하게 자꾸. 그럼 잠깐만 떠올려 봐봐. 독립 영양 반대가 뭐더라? 얘가 있어야 돼. 나 뒤에 따라갈 거야. 쫄 따라갈 건데. 너희는 부모님한테 종속돼 있대. 무슨 생물? 종속 영양 생물.
다시 무슨 역량? 독립 역량이 있고 종속 역량이 있다. 이랬지? 왜, 나 독립할래요? 이렇게 되면 내가 따로 집 사서 나갈래요? 이거잖아. 그치? 아직은 부모님한테 종속돼 있지? 무슨 역량? 종속 역량. 종속 역량 생물. 그럼 종속 역량 생물에 누가 있을까? 소비자. 또 있을까? 분해자도. 기억나나? 쌤이 정리해 준 거에 있었었대. 자꾸 봐야 된다. 자, 다시 뭐라고? 종속 역량? 소비자하고 분해자하고. 쌤, 소비자, 분해자 안 적어도 괜찮아. 분 적혀야 돼. 키워드라도. 됐습니까? yes. 그러면 넘어간다. 자, 5번 문제. 5번 문제 봤을 때 기억해. 개체군은 A, B, C 모두 같은 군이 같은 종이면 될까? 같은 X. 개체군 각각이 다른 종이어야 되겠지. 됐습니까? 니네 식물은 빛이 자라는 쪽을 향해서 굽어. 식물은 밑줄. 빛 때문에 굽는 거지. 이게 생물이 환경한테 준 거가 환경이 생물한테 준 거가? 환경이 생물한테. 빛 때문에 생물이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기억일까? 니은일까? 기억됐습니까? S. 빛이다. 세 번째, 지렁이와 땅속을. 지렁이, 토양의 통기성, 밑줄 되겠지. 그럼 지렁이 덕분에 토양이 좋아졌다, 그지? 그럼 어느 거? 니은 되겠나? 정답은 4번. 오케이, 뒤로 갑니다. 자, 6번을 딱 보는 순간 요 단어가 기억날까? 나무 한 그루인데 이파리가 두꺼울 수도 있고 얇고 넓어질 수도 있고. 이럴 때 왼쪽에다 적을까? 왼쪽에다 뭐라 적을래? 쌤님은 적고 싶은 게 여러 가지 있거든. 뭐? 어떤 거? 두껍다, 똑. 양옆, 똑. 강한 빛. 빛이 얼른 적어준다. 강한 빛이다. 강한 빛이기 때문에 무슨 조직? 울타리 조직. 울타리 조직이 발달. 그래서 잎이 어떻다? 두껍다. 어떤? 양옆. 됐습니까? 강하다. 울타리 조직이 발달했다. 두껍다. 양옆이다. 지금 두 개는 공부 안 한다 했다. 오른쪽 거 안 한다. 자, 그러면 너희들 중에 강한 빛을 받는 잎을 골라라.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뭐라고? 가. 이유는 강한 빛을 받으면 울타리 조직이 두껍게 발달한다. 맞지? yes. 넘어갑니다. 7번. 생물이 환경, 밑줄. 생물이 환경. 1번은 붓꽃은 봄에. 이거 뭐 때문이지? 1조 시간. 1조 시간. 이 생물한테 영향 준 거지. 그 1조 시간 적어주고. 환경이 생물이지? X. 두 번째, 툰드라사인 털송이 풀, 밑줄. 털송이 풀은 뭐? 온도. 그러면 환경이 생물이지. X. 3번, 식물의 광합성으로 밑줄. 산소 농도 증가, 밑줄. 생물이 환경한테. 이게 정답이다, 그지? 4번, 어떤 요인일까? 개구리 겨울잠. 개구리에다 적어줄까? 개구리는 얘라 무슨 류? 양서류. 양서류입니다. 양서류는 물속에 알을 놓고 육지에 와서 사는 거라. 이랬나? 근데 얘들은 변온이거든. 변온. 무슨 말이야? 바깥 온도하고 내 온도가 똑같아. 지금 예를 들어 밖에가 7도다. 내 몸 온도도 7도가 될 거다. 냉장고에 들어갔다. 냉장고 온도가 똑같아질 거다. 이랬나? 그러면 그런 애들이 변온동물. 그 밖에 추워지지. 물질돼서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러니까 그냥 아예 얼어있는 것처럼 물건처럼 이렇게 됐다가 봄에 경칩이 되면 깨어서 나온다. 이랬나? 정답 몇 번? 3번. 근데 쌤이 도마뱀을 안 했네. 도마뱀 몸이 비늘 밑줄. 걔가 뭐하고 똑같으냐면 이거였는데. 혹시 새의 알껍질은 CaCO3지. 뭐 때문일까? 수분. 자, 쌤 얘기 들어봐봐. 쌤이 척추동물로 양파, 조폭이네 이렇게 이야기는 사실 얘는 번성했는 순서거든. 양, 파, 조, 포 이렇게 했는데 조류는 거의 생략을 해. 양, 파, 포. 맞지? 그래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번성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맞지? 근데 어류, 양서류, 파충류 아마 양서류, 파충류
지금 제가 그 궁금해 해야 됩니다. 양서류는 대표적인 애가 개구리인 거야. 파충류는 대표적인 애가 뱀인 거야. 차이점이 모르겠고 공통점은 징그럽다. 맞지? 공통점 징그러워. 혹시 알 어디 놓게? 개구리 알 어디나? 물 속에. 맞지? 물 속에 놓으니까 알이 껍질이 없어. 근데 뱀은 알을 육지에 놔. 바위 밑에, 뭐 돌 밑에, 흙에, 뭐 이렇게 놓으니까 얘는 어떻게 해? 얘도 건조하면 안 되는 거라. 새도 그렇고. 그래서 얘들은 물 속에 알 놓고 육지로 나오고. 얘는 악어 같은 거. 육지에 알 놓고 물 속에 들어가서 건조하니까 잠시 들어가는 거지. 이거는 건조하니까 로션 바르지. 얘는 안 되니까 몸이 뭐로 덮여있다? 비늘로 덮여있다. 알 껍질이 석회질로 덮여있다. 이해됐나? 예스. 자, 어쨌든 간에 쌤이라 너가 궁금한 거는 과학적인 거 질문을 최대한 해줄 테니까 뭐 비문학이건 풀다가 질문하는데 자, 어차피 뭐 CaCO3 나왔으니까 잠깐만 이야기할게. 혹시 PbI2 이게 이름 뭐게? 아이오딘화 납. 얘가 물에 녹을까 안 녹을까? 녹지 않지. 그치, 녹지 않아. 그래서 얘들은 우리가 일명 뭐라고 했지? 앙금이라고 이야기했다, 그치? 무슨 색이었더라? 숨어 있잖아. 색깔이. 어디에? 글자 속에 숨어 있네. 무슨 색깔? 그래, 우리 이렇게 외웠잖아. 노란색. 외웠잖아. 맞지, 그치? 노란색이야. 그런데, 자, 한번 생각해봐. 이거, 사실 요거하고 좀 비슷한 걸 쓰는데, 쌤, 비율을 이렇게 할게. 차선에 쓰는 게, 뭐, 크로뮴산, 칼륨, 뭐 이런 식으로. 크로뮴산, 나트륨, 이렇게 다른 게 있긴 해. 근데, 얘를 갖다가 아이오딘 하나 쉽게 얘기하면 물에 녹아, 안 녹아? 안 녹지? 쌤 분필도 물에 안 녹거든. 물에 안 녹아요. 물에 안 녹는데 얘를 갖다가 분필을 액체처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도로에 차선 그리는데도 쓰는 거라. 얘가 한번 생각해봐. 물에 안 녹으니까 분필로 할 수 있는 게 만약에 물에 녹았다라고 하면 설탕인 거야. 너 설탕 한번 생각해봐. 물에 녹아 안 녹아? 녹으니까 있는지 없는지 표가 안 나. 그러면 글씨를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액상 분필. 불가능하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액상 분필이건 쌤 분필이건 도로의 차선이건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알맹이 자체가 남아있는 거라. 그러면 다른 성분들을 이용을 해서 칠판에 묻어있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든다는 거지. 이해되겠나? 그래서 녹았다 녹지 않았다 해서 우리가 봤을 때 녹으면 설탕처럼 물하고 섞이면 싹 사라져. 눈에 보이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활용하는 것들이 있다고. 이랬지? 갑자기 좀 생뚱맞을 수도 있지만 질문 있는 애가 있어서. 우리가 녹지 않아야 칠판에 썼을 때 표가 날 거잖아. 그럼 설탕으로 써놓으면 표시가 제대로 안 나겠지. 됐나? 넘어갑니다. 자, 생뚱맞게 갔지만, 자, 왜 이렇게 갔다 왔느냐? 이거 보이나? 부피분해 표면적. 잠깐만, 아까 이거 언제 했지? 사막여우, 북극여우. 근데 여름 되면 어떡해? 외부에 노출을 시키지. 덜 더우려고. 겨울이 되면 특히 비바람이 불고 막 눈바람이 불면 꽁꽁 싸매야 되지. 그치? 말단부가 최대한 적도록 장갑도 끼고 마스크도 끼고 모자도 끼고. 그러면 우리는 항상 숫자라는 것 자체도 1, 2, 3 어느 게 큰 거야? 분모가 1이 있어. 안 보이는 것처럼 안 써서 그렇지. 그치? 그럼 항상 숫자는 우리가 분모 말고 분자로 확인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용 파악, 과학은 되게 중요해. 분수꼴로 되게 잘 나오는데 그럴 때 쌤은 주어와 분자를 볼 거다. 웬만하면 이거 두 개 반대 아이가? 웬만하면 이거 두 개 반대인 걸 이렇게 써. 과학에서. 됐나? 분수꼴 쓰는 문제가 있다는 게 항상 그렇게 써. 항상. 그러면 표면적이 넓다. 한마디로 말단부가 커진다는 거지. 열 방출이 많이 되겠나 적게 되겠나? 많이 되겠지. 그러면 에디, 사막여우. 걔들은 말단부가 커요. 귀 이만큼 커서 열 발산 잘 되도록. 됐습니까? 예스. 그럼 선지 기억합니다. 가나 누가 추운 지역? 딱 봐도 가.
그러면 부피분의 표면적이지. 요 동그라미 부피분의 표면적. 딱 보는 순간 우리는 뭐만 봐야 돼? 분자. 표면적을 보는 거다. 가, 나, 부등호한다. 누가? 나 쪽이 열려야 되지. 됐습니까? 박태훈아, 했나? 그러면 얘를 바래. 요렇게 되었을 때 가가 나보다 나 쪽을 그냥 열어놓고 주어는 작다 돼야 되지. 됐나? 그럼 OX, X. 상황 됐나? 응. 정답 몇 번? 3번. 됐어. 자, 9번 문제 고산지대 동그라미 누구야? 공기 저거 누구? 꾀꼬리야 종달새 밑줄 뭐지? 이거다 이거. 개화번식 1조 시간 직접 내 손을 적기. 세 번째 연못. 얘들 물 속에 살려고 하니까 공기 통로 있어야 되지. 물이야 공기야? 물이야. 물 속에 있으려니까 공기 통로가 있어야 돼. 정답 1번. 오케이. 넘어갑니다. 10번에 도마뱀이 해가 잘 비치는 곳을 찾아다닌다. 잘 모르겠다. 고위도 동그라미 두꺼운 지방층 밑줄. 고위도면 극지방이야 적도지방이야? 극지방이지. 그럼 춥단 말이야. 그러면 안 춥게 하기 위해서 퉁실퉁실하게. 맞지? 그럼 이거 뭐지? 온도야 햇빛이야? 온도 되겠네. 온도. 아까 쌤 이런 얘기 했어. 양파도포 이렇게. 혹시 어류는 양서류는 파충류는 얘들까지는 변온이야. 변온. 변온이 뭐지? 주위 환경에 따라서 내 온도가 변하는 거지. 혹시 이런 닭. 닭은 살아있는 닭은 따끈따끈하다. 알을 어떻게 품지? 어미가 이렇게 품지? 따끈따끈하게 해야지 얘가 물질대사 활발하게 해서 생명체가 세포 분해를 해서 물질대사해서 하나의 개체가 될 거니까. 맞지? 얘들은 정온인 거야. 정온. 너희는 정온이야 변온이야? 정온이지. 그러니까 조포가 정온 동물인 거야. 그럼 봐봐. 도마뱀 같은 경우 온도가 떨어지면 물질대사 할 수 있다 없다? 없지. 그러니까 따뜻한 데 찾아가는 이유가 물질대사 하기 위해서. 내한테 필요한 거 내가 만들기 위해서 물질대사를 위해서 온도 따뜻한 데로 찾아간다. 이해됐습니까? 예스. 그러면 10번에 환경요인 뭐? 온도. 11번에 정답 몇 번? 3번. 이유가? B는 뭐가 틀렸지? 선인장 동그라미. 선인장의 잎이 가시로 변한 이유는 뭐 때문일까? 증산작용을 막아야지. 그치. 얘가 선인장은 어떤 데 살아? 1번 더운데 2번 물이 없는데. 물이 없는데. 맞지? 건조 지역 적어주시고. 선인장이라고 하는 녀석은 건조한 데 사는 거야. 그래서 물의 증산작용 억제. 또 하나 더. 안 날아가면 뭐해? 얘가 얻었을 때 빨리 저장해야지. 무슨 조직 발달? 물을 저장할 거다. 물을 저장할 거다. 저수 조직 발달. 그렇죠? 저수 조직 발달.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 될 거대. 넘어간다. 옆에, 요거는 쌤 옆에 거 숙제 같이 낸 거 맞지? 1번에. 자, 기억해. 같은 종의 기러기, 같은 종의 기러기 밑줄. 같은 종의 기러기면 쌤이 뭐 얘기하고 싶을까? 하나의 개체군. 하나의 개체군. 그럼 동그라미 기억일까? 동그라미 니은일까? 개체군 안에 선 거야. 니은인 거라. 이해됐습니까? 예스. 그럼 기억 땡. 메뚜기 동그라미. 개구리 동그라미. 메뚜기도 생물. 개구리도 생물. 다른 종이지. 얘들이 어느 거? 기억되겠네. 개체군과 개체군 사이의 작용. 됐지? 세 번째. 온도가 낮아져 단풍. 온도 동그라미, 단풍 동그라미. 누구한테?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한테. 그러면 디귿일까? 리을일까? 디귿. 오케이. 자, 2번 문제. 혹시 기억나? A의 무슨 류? 녹조류. 그렇지. 녹. 그 다음 좀 더 깊은데? 가장 깊은데? 홍.
오케이? 목조류 애들 이름 뭐 있더라? 예시로. 그치. 얼마나? 파래. 또, 풀을 청각. 적어줍니다. 청각. 갈색. 생일 축하합니다 할 때 먹는 거. 미역. 그리고 너구리에 들어있는 거. 다시마. 미역, 다시마, 이게 갈조류. 홍조류가 한 글자 김. 제일 긴 거 뭐라고? 우뭇, 가사리. 이렇게 있더라. 됐습니까? 예스. 자, 그러면 혹시 기억은? 땡. 니은에 김, 우뭇, 가사리. 맞겠나? 예스, 디귿. 해조류, 빛의 파장. 파장, 동그라미. OX. 맞다. 됐습니까? 자, 선생님 궁금한 거 하나 있다. 안 적어도 돼. 자, 우리가 이렇게 두고 있으면 보통은 가로축을 파장이라고 이야기하거든. 파장. 요쪽으로 가면 길어질 거다. 하나는 가시광선. 요 둘 중에서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파란색. 얘기하면 빨주노초 파남보. 하나 빨간색, 하나 보라색. A가 빨간색일까, 보라색일까? 우리가 이게 파장이 길까, 짧을까? 이쪽으로 가면 커진다는 얘기거든. 이게 파장이 긴 거라. 이렇게 가요. 적색은, 보라색 쪽, 푸른색 쪽, 청색 쪽이 요렇게 갑니다. 끝나? 눈에 찰칵? 그림? 됐지? 어느 게 더 멀리 가게? 빨강색이. 파란색이. 누가 멀리 가게? 이거. 그래, 이게 물속에서 하고 공기에서가 달라. 물속에서 하고 공기에서가 달라. 이랬나? 낮에는 하늘이 무슨 색깔이야? 파랗지? 근데 해질 때는? 노을 질 때 붉제. 얘하고도 관련이 있어. 빌딩 꼭대기에 깜빡깜빡거리는 거 빨간불이가 파란불이가? 빨간불이지? 맞지? 그 빨간불은 물속하고 달라. 멀리서도 볼 수가 있어. 헬리콥터 운전할 때 밤에 빌딩에 부딪히면 안 되잖아. 그치? 근데 구조작전 이런 거 가야 되면 높은 빌딩에 깜깜하게 불 꺼져 있으면 보이겠나 안 보이겠나? 안 보이는데 위에 빨간 불 하나. 그것도 그냥 켜져 있으면 우리는 눈을 인식을 못한대. 그러나 깜빡깜빡거려야지 인식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빌딩 꼭대기에는 무조건 빨간 불이 깜빡깜빡거리는 거다. 고층 빌딩에는. 그러나 그러면 어느 빛이 멀리 가느냐? 그리고 해 넘어갈 때, 노을 질 때 빨간 이유가 태양하고 우리 사이 거리가 멀어질 때잖아. 그때 빨간 불. 그러나? 근데 물속은 달라. 어느 게 깊이 들어가? 파란 빛이 되게 세. 파란 빛이. 너 자외선 알지? 여기가 보라색, 자외선. 보라색보다 더 밖에 있는 게 자외선. 정말 세기 때문에 뚫고 들어올 거라 피부 암 일으킬까봐. 자외선 차단제. 됐습니까? 얘가 세단 말이야. 파란색이 세기 때문에 이 깊이까지 들어간다고. 빨간불은 약하다, 세다. 약해. 너희들 왜 삑 36.5도 이렇게 체온됐지? 그럼 뭐 감지하는 거게? 적외선. 너희는 몇 도밖에 안 돼? 36.5도밖에 안 돼. 온도 낮으니까 너희는 여기서 방출되는 적외선이 방출됐단 말이야. 적외선 감지 카메라. 이랬나? 적외선 세, 약해? 약해. 그래서 얕은 바다밖에 못 가. 됐나? 자, 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파장이 익숙해져야 돼. 앞에 단원, 뒤에 단원, 어디든 다 나와. 자, 바닥이 짧은 게 무슨 색? 파란색이다. 파란색. 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팍 하고 간다. 파파파파파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돼도. 됐지? 그래서 되게 짧게 파파팍 흔들면서 가는 게 파란색이다. 에너지 세게 약하게 되게 센 거다. 되게 센 거. 이랬나? 빨강색이 파장이 긴 거대. 어느 게 약해? 빨강색이 약해. 내가 어떻게든 외워야 돼.
난 팍팍팍팍팍팍팍팍 팍 뚫고 지나간 게 무슨 색? 파란색. 에너지 센 게 파란색. 됐나? 자, 그럼 다시 갑니다. 큰 2번에 정답 몇 번? 4번. 끝이지? 자, 큰 3번. 딱 보는 순간 1조 시간 네모 박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다. 단일. 한마디로 말은 누가 짧다? 낮이 짧다. 그거 아니지. 누가 길어야 돼? 밤이 길어야지. 개화, 꽃 피는 게 중요한 거지. 맞지? 적어줄까? 한개 암기보다 지속적인 밤 시간. 야, 단일은 밤이 길어야 돼? 짧아야 돼? 길어야 되지. 그치? 이때 뭐 한다고? 꽃 핀다고? 두 글자로? 필개, 오타, 개화, 개화. 그러면 단일은 밤이 길 때 꽃피는 거. 됐습니까? 자, 너 그림 봐봐. 왼쪽에 유체돼 있지? 오른쪽에 국화. 자, 유체는 언제 유명하냐면 봄에 제주도 유채꽃 축제. 난리가 나. 노랗게. 자, 얘 언제 핀다고? 봄에. 언제 꽃 피게? 밤이 길 때. 확인. 위에 거하고 밑에 거 봐봐. 위에 거 밤이 몇 시간? 8시간. 밑에 거 밤이 몇 시간? 16시간. 유채꽃 언제 꽃 폈어? 유채꽃. 개화 했고 개화 안 했지? 맞지? 국화는 개화를 안 했고 개화를 했지? 국화는 장일이라고 단일이라고. 국화가 단일아 이가. 가을에 꽃피는 거. 맞지? 그럼 얘가 밤이 긴 게 국화. 단일. 그러니까 국화는 밤이 길 때 꽃 폈다. 확인됐나? 국화는 뭐? 단일. 가을꽃. 유채는 봄꽃. 장일. 됐습니까? 근데 이거 중요한 거 시험 문제 이렇게 안 난다 그랬지? 자, 여기 하나만 체크할 수 있을까? 위에나 밑에? 아니면 설명 밑에? 자, 이렇게 위에나 밑에 하나 체크. 자, 밤이 똑같이 16시간이야. 밤이 16시간인데 중간에 번쩍 여기 밝다. 밤이 16시간인데 번쩍 밝다. 그럼 누가 꽃필까? 유채가 꽃필까? 국화가 꽃필까? 유채. 밤이 전체적으로 16시간에서 5분 빠졌다. 중요하나? 아니. 연속, 그치. 중요하지. 얘가 없으니까 번쩍 했는 적 있지? 밤이 길다, 짧다? 짧은 거지. 말 듣나? 무조건 지속적으로 밤이 돼야 되는데 16시간이라지만 중간에 번쩍했지? 그럼 얘는 밤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전체를 밤으로 볼 수 없지? 이 그림이나 똑같은 그림이 돼? 응? 이해됐나? yes. 그럼 정답 일단 기억. 국화. 밤 길이가 길어질 때 꽃피는 OX. 오, 맞나? 니은에 유채. 근데 잠깐만, 코스모스 언제 거? 가을. 그치. 그럼 OX, X. 세 번째 육화, 국화. 얘 온도가 무슨 시간? 1조 시간. 정답 몇 번? 1번. 자, 4번 문제 쌤 그때 말로만 했대. 혹시 이거 이름 뭐라고? 호랑나비. 자, 바레이. 호랑나비는 봄형과 여름형이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호랑나비가 봄에 날아다니는 호랑나비인 거야. 얘는 여름에 날아다니는 호랑나비라고. 그러면 얘가 번데기로 있었을 때가 번데기 있다가 밖에 딱 나와서 나비로 돌아다니겠지. 그럼 나비로 돌아다닐 때가 봄인 거야. 번데기 있었을 때가 언제? 겨울인 거야. 겨울에 얘는 뭐가 있나? 꽁꽁꽁 춥지? 물질돼서 잘 할 수 있다 없다?
없겠지. 그럼 보명은 뭘 잘 만들었을까? 못 만들었지. 그러니까 색소도 별로 없겠지. 몸 크기도 작겠지. 말 듣나? 온도일까? 햇빛일까? 온도. 이랬나? 헷갈리는 게 그거다. 봄, 여름 했을 때 온도인가? 낮밤 길이인가? 얘는 온도대. 자, 그럼 확인합니다. 박스 안에 봐봐. 박스 안에 둘째로 온도 돼 있나? 박스 안에 온도가 낮을수록 성체 크기가 작고 색도 연하다. 됐나? 뭐가 제대로 안 됐다고? 물질 대사가 원활하지 않다. 물질 대사해서 내가 필요한 거 다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 조건이 잘 안 맞다는 거지. 확인했습니까? 자, 선생님 질문이 있다. 나비는 정온일까 변온일까? 우리처럼 밖이 춥거나 따뜻하거나 우리 몸온도 유지되겠나? 안 됐으니까 이렇지. 이랬지? 그러니까 얘가 밖에하고 상관없이 온도 유지, 정온 동물, 조류, 포유류. 그러나 나머지는 변온. 넘어갑니다. 자, 기억해. 나가 여름철, 호랑나비, OX. O 됐나? 두 번째 가나 차이점, 온도. 맞겠지? 온도의 동그라미. 세 번째, 호랑나비, 채색, 몸의 색깔.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 물질 대사와 관련이 있다. OX. O. 야, 우리 물질 대사 안 했으면 모를 뻔했다, 그지? 자, 그럼 한번 물어보자. 물질 대사가 뭐였지? 물질 대사란? 아, 이쌤 또 엽길 빠진다. 또 엽길 빠진다. 물질 대사란. 어디서 일어나야 돼? 몸. 그걸다가 생체 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뭔데? 뭐지? 모든 물리변화? 물질대사라서 물리변화? 알지? 뭐라고?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변화. 한 번만 적어주기. 자, 물질대사란 다른 말로 뭐라 하지? 다른 말로 뭐라 하지? 맞나? 메타볼리즘, 영어 시간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근데 너희들한테 물질대사란 뭐라고 다른 말로 에너지대사, 반드시 뭐가 있다? 에너지 출입이 있다.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있다. 에너지 출입. 물질대사에 두 가지 있던데. 이건 안 그래도 돼. 요래 되는 게 있었고 요렇게 되는 게 있었잖아. 동하거나 이화거나 기억나나? 혹시 이게 동화일까 이화일까? 동화. 그치. 세로축에 에너지가 있었고 에너지가 커졌지. 에너지 얻었는 거다. 동화, 이화. 가능하겠나? 그치. 동화는 그럼 에너지 얻은 거 뭐 있지? 단백질 합성, 핵산 합성, 광 합성. 됐나? 이화에는 뭐 있었지? 세포 호흡, 소화, 이런 거. 부수는 건 다 이화. 합하는 건 다 동화. 이랬나? 에너지 출입했을 때 물질 대사는 반드시 누가 관여? 이음절. 효소? 어느 거지? 효모가 효소가. 효소, 엔자임. 효소가 관여. 기질, 효소 기질 복합체. 특별한 입체 구조가 맞는 것만 물질 대사한다. 됐나? 우리는 수능까지 갖고 가야 되거든. 지금 자꾸 드러나야지 그때까지 안정적으로 가지. 됐습니까? 잠시 휴식. 제목이 생태계 평형인 거야. 생태계 평형.
자, 요건 쌤 하고 난 뒤에 간단한 필기를 오늘 같이 할 거다. 잠깐만 기다려 봐봐. 생태계 평형. 몇 쪽? 76. 됐나? 76쪽. 76쪽에. 자, 바레. 일단 첫 번째.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생태계는 뭔지 알겠다. 생태계가 뭐지? 누구랑 누구랑 합하면 될까?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를 합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생물적 요소에 여러 개체군들이 모인 군집, 그리고 비생물적 요소, 환경, 합해서 생태계라고 할 거다. 두 번째, 물화생지 어느 파트에서라도 평형 이런 단어가 나온다 그랬다, 그지? 맞지? 평형. 평형은 쉽게 생각하면 양쪽의 균형이 딱 잡힌 거야. 우리가 봤을 때 균형 잡혔다 또는 안정적이다 이런 용어가 평형일 거란 말이야. 그럼 쌤 생태계 평형은 뭐예요? 하면 생태계에서는 생물이 있고 환경이 있잖아. 맞지? 그러면 합해가지고 생태계 평형, 여기는 조건이 3개가 필요해. 생물, 군집에서 개체의 종이나 수 또는 물질 또는 에너지. 자, 선생님 요 얘기 잠깐만 하고 다시 올게. 너희가 앞에서 이렇게 되는 모식 또 본 거 있을 거라. 개체군과 개체군들이 있을 거고, 생물적 요소가 이렇게 있으면, 비생물적 요소가 있으면 서로 상호작용을 할 거고. 이런 봤다, 그지?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우리 지구는 밖에서 태양에서 끊임없이 에너지가 들어와. 그리고 이 에너지가 들어오고, 핵심은 에너지는 흐름이거든. 시간은 흘러가지 돌아오지는 않잖아. 그런 것처럼 에너지도 흐름이란 얘기는 태양에서부터 쭉 들어왔지? 그러면 생태계에서 확 활용이 되고 다 밖으로 다 빠져나가. 들어온 만큼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태양에서 들어온 이 에너지는 반드시 밖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하나도 없이 다 빠져나갈 거니까 지속적으로 공급이 필요한 거야. 됐나? 지속적으로 공급이 필요하고, 그러면 에너지 흐름에 또는 지금 물질은 뭐예요? 물질은 예를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얘기했을 때 지구는 집권도 있고 수권도 있고 생물권도 있고 기권도 있고 그 바깥쪽에 외권도 있다. 그런데 외권에서 들어오는 물질이 어쩌다가 운석이 있거든? 거의 없는 거야. 됐나? 그 물질이라고 이야기하면 너희가 탄소라든지 질소라든지 산소라든지 원소들이지. 이거 우주 밖으로 빠져나갈까? 안 나갈걸? 이거 우주에서 들어올까? 안 들어올걸? 그럼 얘는 지구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요거 자체가 나중에 한 단원이래. 물질은 순환합니다. 물질은 순환, 에너지는 흐름. 그러면 생태계가 평형을 이뤘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생태계에 모든 게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태양에서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고 우리가 쓰고 내보내고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된다. 그럼 이 에너지 흐름이 어디도 막힘이 없는 거야. 그리고 물질 순환도 막힘이 없어. 개체 수도 갑자기 변하진 않아. 그럼 이들이 갑작스런 변화가 없는 거야. 이 3가지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 생태계가 평형 상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란 거지. 됐나? 그러면 지금 생태계가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 오케이. 그럼 쌤 요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하자면, 일단 내가 머릿속에 오늘 딱 끝났을 때 기억나는 건 에너지 흐름, 물질 순환, 요 단은 기억을 해야 돼. 다시 에너지만 한다고? 흐름, 물질은 순환. 됐나? 에너지는 흐름, 물질은 순환. 그리고 생물 군집의 종수라든지 개체 수라든지 종의 수나
개체의 수나 얘들이 큰 변함이 없어야 될 거야. 첫째, 이게 병용 상태. 병용 상태. 자, 요 얘기를 잠깐만 우리가 물질과 에너지가 어떻게 흐르고 하는지를 잠깐만 보여줄게. 일단 태양이 있어. 태양은 무슨 에너지를 가지고 있냐면 빛 에너지를 갖고 있어. 물론 빛만 갖고 있진 않거든. 근데 우리한테 주는 주된 에너지가 빛 에너지인 거야. 왜요? 우리는 햇빛 받아서 식물이 생산자가 광합성을 할 거거든. 광합성. 그래서 태양에 있는 빛 에너지 받아서 생산자는 유기물을 만들어. 유기물. 유기물을 만드는데 유기물 속에 든 거, 너 유기물 대표적으로 뭐? 포도당? 맞지? 포도당에 지금 그때 이렇게 모형 있었지, 그지? 모형 있었다. 모형 이렇게 되는 결합, 공유결합. 공유결합 안에 요거 띄우면서 생리 에너지를 여기다 저장을 꼭 하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분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에너지가 많은 거지. 됐지? 탄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타면서 에너지 낼 수 있는 게 유기물이었어. 그치? 그러면 생산자는 유기물 속에 무슨 에너지로 저장을 하느냐? 화학 에너지로 태양이 가졌던 빛 에너지를 광합성을 통해서 화학 에너지 형태로 유기물에 저장. 하는 애가 누구? 식물. 생산자. 됐습니까? 생산자니까 식물이라기보다는 식물. 해조류와 같은 조류. 그리고 식물성 플랑크톤. 말 듣나? 예스. 자, 그러면 생산자가 이렇게 만들었어. 먹이사슬 따라 가는 거야. 먹이사슬. 예를 들어서 얘가 벼였다. 라고 하면 1차 소비자. 1차 소비자. 메뚜기가 이거 먹겠지, 벼를. 벼를 먹었어. 벼만 먹었겠나? 벼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먹은 거지. 물질만 먹은 건 아니란 거지. 에너지를 먹은 거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1차 소비자한테 먹히고 그리고 1차 소비자는 또 2차 소비자, 메뚜기는 개구리한테 먹히고 2차 소비자 그리고 2차 소비자는 3차 소비자한테 먹히고 무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있나요? 없어요. 왜 없어요? 이게 내가 갖고 있던 거 있지? 그걸 일부를 그 위에 주는 거야. 일부를. 왜 일부만 줘요? 아니 얘를 내가 갖고 있던 거 나도 살아야지. 재포흡해야지. 쓰지. 그리고 어떻게 해? 일부는 열로 방출이 돼. 우리 그때 아직은 별로 안 했는데 물질 대사할 때 재포흡이 있었잖아. 그치? 너희가 먹었는 밥 중에서 얼마를 버릴 거냐? 66. 66을 버릴 거야. 3분의 1을 버릴 거야. 아깝지, 그치?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안 먹잖아. 안 먹으면 내가 생장도 못하고 물질 대사 못해서 건강할 수도 없는 거야. 그만큼 먹어줘야 돼. 그러나 자신이 먹은 건 일부, 내가 살아가는데 쓰고 열로 방출되고 그리고 일부만 다음 단계로 전달. 그러나 그래서 여기 되게 중요한 거 있어. 생물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에너지를 다음 단계로 주면서 일부는 열 에너지로 방출이 되고 일부는 자기가 갖고 있다가 사체로 또는 배설물로 이렇게 될 거니까 그건 누구한테? 분해자한테. 분해자한테 일부의 물질이 가면서 에너지가 가는 거야. 지금 빨간색 있는 게 에너지인 거야. 에너지. 내가 태양으로부터 받은 에너지를 이렇게 나누어 쓸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1차 소비자도 받은 에너지를 어떻게 할 거냐? 자신의 호흡에 쓰고 자신이 살아가는 데 쓰고 일부는 열로 방출하고 그러나 일부는 분해자한테 가기도 하고 다음 단계로 가기도 하고 됐습니까? 자기가 쓰고 열로 방출하고 다음 단계로 가고 다음 단계.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게 100이라고 했을 때 옆에 100을 다 줄 수 있다 없다? 없지. 그치? 그럼 얘는 점점 전달되는 에너지가 많아지겠나 줄어들겠나? 줄어들겠지. 그래서 길어봤자 이게 3단계, 4단계면 끝인 거야. 먹이사슬은 끊임없이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야. 됐나?
그러면 여기 이렇게 또 내가 네 입에 들어갈게. 내가 네 입에 들어갈게. 이렇게 될 거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쌤 봤을 때 에너지는 열에너지로 모든 생물을 살아가면서 14거지. 자기가 썼지? 남은 건 분해자한테 또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분해자도 생물이잖아. 맞지? 얘도 열로 방출.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박스가 있었을 때 태양에서 들어온 에너지 있지? 요만큼을 열 방출한 게 끝. 똑같을 거다. 빨리 이해됐나? 눈 크게 떠라. 밖에서부터 태양이 공급을 해줘야 되고 태양이 공급하지 않으면 안 돼. 에너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다. 그리고 피식자가 있고 내가 네 입에 들어간다. 배불러. 포식자가 있다. 됐나? 피식자를 뭐라 하냐면 하위 영양 단계라고 하고 포식자를 상위 영양 단계라고 하거든. 지금 그런 말 어디서 나왔어요? 자, 봐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 생태 피라미드. 우리가 생산자 1차, 2차, 3차 소비자가 있지. 분해자는 안 써, 여기는. 꼭 기억을 해야 돼. 명심해야 돼. 생태 피라미드는 생산자하고 소비자만 기록을 할 거야. 분해자 쓴다, 안 쓴다? 쓰지 않을 거다. 됐나? 그런데 생태 피라미드 이렇게 되어 있지. 제일 밑에가 개체수가 제일 많은 거. 이랬나? 개체수가 제일 많은 거 쓸 건데 그때 개체수 제일 많은 거 밑에 생산자겠지? 됐나? 여기가 생산자가 쓰여질 거고 그보다 개체수가 적은 1차 소비자, 개체수가 더 적은 2차 소비자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가 쌓일 거라고. 자,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선생님, 나무는 한 그루인데 거기 붙어 사는 메뚜기 같은 생물이 여러 개 있을 수도 그 내외적인 거고 일반적으로 풀을 생산자로 생각한다면 풀이 개체수가 훨씬 더 많고 그걸 먹고 사는 생물은 개체수가 좀 적고 그 외에 포식자가 점점점 개체수가 적은 게 안정적이겠지. 맞지, 그치? 내가 먹을 거보다 먹히는 게 더 많아버리면 뒤에 게 더 많아버리면 안정적이지 않잖아. 에너지 공급이 안 될 거잖아. 그래서 개체수로 봤을 때 생태 피라미드 삼각형 형태는 개체수 피라미드. 에너지도 쓰고 난 뒤에 그 다음. 에너지 쓰고 난 뒤에 그 다음이지. 에너지 피라미드도 이렇게. 됐습니까? 에너지 총량 쓰고 남은 거 가더라도 위에가 에너지가 점점점 줄어들 거다. 됐습니까? 하나 더 이런 얘기를 한단다. 생물량이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되게 헷갈려 하던데 생물량, 생물질량이다. 생물질량. 야, 벼 다 모여봐. 벼 무게 다 쟀어. 메뚜기 다 모여. 메뚜기 무게 다 쟀어. 됐지? 그 메뚜기 먹고 사는 그 개구리. 야, 개구리 다 모여봐. 개구리 몸무게 다 쟀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로 가면서 개체수도 적고 전체 질량도 줄어든다. 말 되겠나? S, 그 생물량, 이건 질량으로 생각하면 된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고 역삼각형 형태로 될 수도 있다. 생산자하고 1차 소비자하고 2차 소비자하고. 어떻게 하면 1차보다 2차가 더 크겠노? 뭐가? 몸, 덩치. 몸 크기는 상위 영양 단계가 더 커야 되지 않겠나? 일반적으로. 맞지? 그치. 몸의 크기. 됐습니까? 또는 에너지 효율. 아직은 설명을 좀 자세하게 좀 그런데, 에너지 효율. 요런 거는 역삼각형 형태더라. 요거는 삼각형 형태더라. 됐나?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생태계 안에는 여러 가지 생물이 있다.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무한히 있을 수는 없다. 그리고 에너지는 흐름이라 그랬다.
밖에서 들어온 만큼 다 밖으로 흘러나간다. 그럼 지금 쌤이 노란색으로 뭘 할 거다? 얘는 물질일 거다. 물질. 물질은 생산자에서 만들어져서 유기물, 먹이 사슬을 따라서 먹고 먹히는 거에 따라서 이동을 할 거다. 맞지? 유기물 먹혔으니까. 그리고 난데 얘들도 사체 배설물 되면 결국 분해자한테 다 가지 않을까? 맞지? 그럼 잠깐만. 그럼 분해자 그거 다 갖고 있나? 이제 분해자 분해를 하거든. 그게 뭐로 돌리냐? 아하, 무기환경. 무기환경. 환경으로 물질, 노란색 물질을 보내면 이 물질은 또다시 생산자한테로 이동을 할 거다. 말 됐습니까? 그래서 노란색이 뭐라고? 물질일 거다. 빨강색이 뭐라고? 에너지일 거다. 에너지는 밖에서 들어왔고 밖으로 다 나가고, 노란색 물질은 안에서만 왔다 갔다. 밖으로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됐나? 추가 설명은 조금 이따 할게. 일단 필기. 자, 그럼 선생님 지금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단어를 한 번도 안 했어. 먹이, 사슬, 먹이, 그물. 너 딱 봐도 어느 게 복잡한 거? 그물이 복잡한 거. 그러면 먹이 사슬이란 건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잡아먹히고 B가 C한테 잡아먹히고 C가 D한테 잡아먹힌다. 이게 먹이 사슬인 거야. 사슬이었을 때 얘가 피식이면 요거는 포식이 되겠지.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생태 피라미드 익숙하지 않지, 그지? 생태 피라미드. 생태계 안에서 생물을 갖다 이야기한 거. 요거 이름을 꼭 외워야 돼. 요렇게 된 거 뭐라고? 생태 피라미드. 생태 피라미드. 생태 피라미드. 요렇게 이야기했고, 밑에 게 아래쪽에 있으니까 하, 위에 있으니까 상.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반드시 분해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얘가 하위 영양 단계에서부터 상위 영양 단계로, 상위 영양 단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지. 진짜 그거 자체가 익숙해져야 되고, 우리가 아까 뒤에 거 살짝이 보니까 어땠느냐? 먹이 사슬하고 그물하고 차이가, 그물은 복잡해. 그럼 예를 들어서 A, B, C, D, 얘가 A, B, 그리고 C, D. 그리고 E한테 잡아먹혀서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이거 복잡하게 돼 있다는 거야. 그렇지? 복잡하게 되면 얘가 그물인 거야. 맞겠나? 그러면 만약에 있잖아. 이런 상황이 된다면 B가 만약에 멸종을 했어. C는 멸종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위에라면 B가 멸종되면 C도 타격이겠지. 맞지? 근데 여기는 순식간에 B가 갑자기 확 줄어도 C는 누구 먹으면 돼? E 먹으면 돼. 아하, 그러면 다른 먹이를 먹고 멸종하진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 이랬습니까? 이게 뭐냐? 다양성. 우리가 생물 다양성 몇 가지가 있었지?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그때 유전적 다양성이 있고 종 다양성이 있고 생태계 다양성이 있었을 때 일반적으로 종 다양성을 이야기하긴 하더라. 종 다양성은 뭐가? 균등도가 그리고 풍부도가 높으면 종 다양성 높았다. 다양성이 높다. 먹이 그물이다. 종이 다양하게 얽혀있다. 한 종이 멸종을 하더라도 다른 걸 먹이로 먹고 대체해서 먹고 사니까 그물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회복하기 쉬울 거다. 이해됐지? 예스. 그러면 쌤이 일단 먹이 그물 사슬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얘가 4번? 번호를 모르겠네. 5번? 자, 그럼 6번. 이렇게 이야기할게. 개체수의 주기적 변동. 자, 쌤 희한한 그래프를 하나 보여줄게. 희한한 그래프를. 자, 이게 A종이고 B종이야. 이렇게 사이클이 손대. 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자, 과학은 그래프 해석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프 해석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A와 B 둘 중에 하나는 피식자고 하나는 포식자야. 됐나? 그럼 이거는 자 여기 A가 이렇게 사이클이 도니까 시계 방향이니까 A 수가 늘어나고 B도 오른쪽 가니까 늘어나는 거지. 잘 됐나? 여기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세로가 A니까 A 올라가고 세로가 B니까 가로가 B니까 B가 오른쪽 가니까 늘어나고. 됐나? A도 B도 늘어난다. 그럼 여기 이 그래프는 A는 감소, A가 감소, B는 증가. 나 만약에 있잖아. 눈신 토끼가 있어. 스라소니 쉽게 얘기하면 스라소니, 삭, 호랑이, 살쾡이 이런 식으로 포식자. 됐나?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A 아니면 B인 거야. 그러면 토끼가 있고 스라소니가 있으면 토끼가 스라소니 입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겠지. 토끼가 피식자일 거고 스라소니가 배불러 포식자일 거다. 그럼 일단 피식자, 포식자 이렇게 나왔을 때 주기적으로 한 10년 주기로 가만히 놔두고 인간이 개입 안 하면 10년 주기로 늘었다 줄었다가 저절로 반복이 되는 거라. 우리가 지금 관찰했을 때. 근데 제일 먼저 보는 게 눈신토끼도 늘고 스라소니도 늘었다. 그 다음 어떻게 되게? 이렇게 묻는 거야. 야, 토끼가 갑자기 개체수가 확 늘어. 그러면 잘 드시겠지. 그럼 영양 상태가 좋으니까 새끼를 많이 놓고 건강한 애를 놓으니까 죽지도 않겠지. 맞지? 그럼 똑같이 늘어났다가 포식자가 확 늘었지. 그러면 이번에는 토끼가 확 줄겠지. 그치? 토끼가 먼저 줄어드는 일이 생길 거라고. 그럼 분명히 위에서 봤을 때 피식자, 포식자, 주기적 변동하면 무조건 이때가 우선인 거야. 둘이가 같이 늘 때를 제일 먼저. 됐나? 그랬다 갑자기 누군가 확 줄어든다 그랬지. 누가 줄었어? A, B. A가 줄었지. 그러면 A가 줄었다. A가 피식자구나. 이렇게 잡는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아니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 그래프를 그리는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주기적으로 변동이 될 거다. 얘도 비슷하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근데 자 소금 안 되는 게 A가 위에 있지. A가 개체수가 많아요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왜요? 일부러 얘는 개체수가 이렇게 곱하기 100 곱하기 1000 숫자는 가로축 여기를 또다시 가로축을 시간으로 뒀을 때 세로축은 여기 개체수 다르게 볼 수가 있거든. 저기 거 여기 거 숫자가 다를 수가 있어. 됐나? 그러니까 그냥 높다 많다 이렇게 못하는 거야. 어떻게 보느냐? 쌤 좀 전에 둘 다 늘어날 때가 중요하다 그랬지. 그러면 쌤 봤을 때 얘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올라가고 있나? 됐습니까? 누군지 몰라도 흰색도 늘어나고 있고 빨간색도 늘어나. 조금 이따 누가 먼저 줄어들어? 흰색, 빨간색. 맞지? 요쯤 되니까 흰색이 갑자기 먼저 확 줄어들지. 빨간색은 여전히 느는데 흰색은 줄어드는 거야. 감 잡겠나? 그래서 흰색이 A가 될 거고 빨간색이 B였는가 보다 이렇게 된 거야. 됐습니까? 같이 올라가다가 푹 먼저 내려오는 게 얘가. 그러니까 이게 높이 있었다 낮게 있었다 완전히 믿을 수는 없어. 완전히. 예를 들어서 이 개체수 여기 곱하기 1000 여기 곱하기 100 이거 A 개체수 B 개체수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건 어떻게 같이 올라가다 먼저 떨어지는 게 피식자다. 얘만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거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일단 주기적으로 변동을 하더라. 그럼 쌤 이 얘기 왜 해요?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많아지는 것 같아도 걱정이 되지만 저절로 줄어들어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 자연은. 스스로 균형을 잡는다. 이해됐나? yes. 자 그러면 지금 요 얘기를 잠깐 하자. 가위바위보 고원이 있어. 얘가 영어 독해라든지 이런 거에도 읽어봤을 수가 있는데
미국에 있는 고원이야. 여기 누가 많이 사냐면 사슴이 되게 많이 살아. 사슴이. 근데 우리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 환경 영향 평가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이 고원에 사슴이 10만 마리까지 살 수 있겠대. 근데 주지사가 딱 가보니까 뭐요? 근데 왜 이래 사슴이 별로 없노? 더 많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그 눈 초롱초롱한 그 사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에헤이 저 누워있는 아이고야 사슴 죽었네 이렇게 된 거야. 왜 죽었는지 물어보니까 늑대한테 뜯어먹혀서 찢겨서 이 나쁜 놈들 진짜 야 늑대 사냥해 오늘부터 늑대 사냥해 사슴 보호해야지 이렇게 된 거야. 그나 무슨 일이 생겼을까? 늑대 사냥을 하면서 늑대 수가 확 줄었겠지. 근데 사슴은 뭘 먹었을까? 풀을 먹었겠지. 그리고 사슴은 늑대한테 잡아먹히는 요렇게 먹이 사슬이 있었는 거야. 그나 갑자기 누구를 허용했어? 늑대 사냥을 허용을 했어. 그럼 늑대 수가 줄어들겠지. 그럼 늑대 수가 줄어들고 나면 누구 수가 늘어날까? 그치? 원했던 것처럼 사슴 수가 급증을 한 거야. 근데 문제는 이제 사슴이 확 늘어나면 사슴 뭐 먹어? 풀 먹지. 그치? 안 그래도 늑대는 없어졌는데 사슴 많아졌는데 풀은 한계가 있잖아. 그치?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다. 자, 이거 만약에 엄마가 이렇게 했어. 자, 유빈아, 내일 되면 요거 참고 오늘 안 먹고 참으면 내일 엄마가 요거 2개 줄게. 뭔지 알지, 그지? 심리 테스트 하듯이. 그래, 꼭 참았어, 규빈이가. 꼭 참고 내일 돼서 2개를 받았어. 근데 사슴한테는 그게 안 통하는 거야. 오늘 그 지역에 우리 그거 있잖아. 진화, 과잉 생산. 그 지역에 살 수 있는 개체수보다 많은 개체수가 태어난 거지. 먹이 부족이 생겼지. 그치? 먹이 부족이 생겼는데 죽어 생각해도 내일까지 조풀 뜯어 먹지 않는 딴 애가 먹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일 되면 이만큼 자랄 수 있어. 하지만 오늘 그 뜯어 먹어버린 거지. 됐나? 그럼 좀 있으면 사슴수가 진짜 많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해? 초원의 풀의 생산량이 늘어날 것도 없어. 다 뜯어. 싹만 나면 다 뜯어 먹는 거야. 됐나? 확 떨어진 거지. 그리고 난 뒤에 주지사가 딱 가니까 뭐고 이거? 사슴들이 다 삐쩍 골아 있는 거라. 갈비뼈가 막 보이면서. 풀은 다 없고 흙이 다 드러나 있고. 무슨 얘기다? 인간이 개입을 한 거지. 인간이 개입을 해서 늑대 사냥을 허가를 하면서 늑대 수가 늘어나서 생태계 자체를 망친 거야. 그러나 풀 생산량이 줄어들면 결국은 누구 수도 사슴의 개체 수도 엄청나게 급감을 했다는 거지. 이러겠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누가 잘못됐다? 인간의 개입 자체가 생태계에 악영향을 준 거다. 그럼 우리가 관여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주기적으로 늘었다 줄었다 할 거다. 이랬습니까? 오케이? 필기. 자, 쌤은 그러면 생태계 평형 회복 요거 하나만 하고 난 뒤에 다시 얘기를 할게. 자, 7번이가 8번에 8번이다. 6, 7 있었잖아. 맞지? 8번. 자, 생태계 평형의 회복. 중요하냐고? 내가 봤을 때 중요합니다. 왜냐면 너희들한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이거야. 얘들아, 사실 지금 우리가 생태계가 많이 파괴가 됐어. 하지만 포기하지 마. 노력을 하면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고, 그럼 생태계와 어우러 사는 우리가 안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메시지인 거야. 너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 명심해야 되는 거고. 한번 삐끗 어긋났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다. 됐지? 그럼 생태계 평형은 이게 자 가장 쉬운 게 이렇게 되는 거라. 생태계가 첫 번째 일단 복잡하게 하지 않을게. 하위 피라미드의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1차 소비자를 다른 말로 무슨 동물? 초식 동물. 그렇죠. 풀 먹는 애들.
그치? 1차 소비자를 다른 말로 초식 동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2차 소비자는 육식, 그쵸? 육식 동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다.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할게. 만약에 생태계가 평형이 갑자기 깨졌어. 저절로 주기적 변동을 할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느 순간 1차 소비가 급증을 한 거지. 왜? 그때 환경이 너무 좋아서 생산자가 생산을 너무 많이 한 거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 양이 너무 많으니까 1차 소비자가 급증을 할 수도 있지. 맞지? 그럼 1차 소비자가 급증하면 그 다음 무슨 일이 생길까? 1차 소비자가 포식자니까 생산자는 포식자 증가로 인해서 감소를 하겠지. 맞지? 그럼 2차 소비자는 먹이 증가로 인해서 개체 수가 증가를 하겠지. 메시지는 이거 다 회복될 거다. 그러면 1차 소비자와 2차 소비자 생산자 한 세트가 딱 끝났지.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회복될 거다가 메시지인데 누가 변할까? 그게 영향으로 1차 소비자가 변하겠지. 1차 소비자 증가할까 감소할까? 일단 그치, 먹이는 없지. 포식자 늘었지. 그럼 1차 소비자는 다시 줄어들어서 원래처럼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생산자는 어떻게 될까? 얘가 줄었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회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2차 소비자는? 이번에는 준다. 가능하겠나? 그럼 결국은 늘었던 애 줄고 줄었던 애 늘고 늘었던 애 줄지. 그럼 1차도 2차도 3차도 모두 다 회복. 이랬나? 메시지는 1차, 2차 생산자 이렇게 맞물려서 중간에 있는 애가 그렇게 되니까 포식자가 증가했는 이유로 생산자가 줄고 그리고 먹이가 늘어나는 이유로 2차 소비자가 늘고 이런 이유를 서술형엔 다 적어야 되는 거라. 올해도 봤냐고 몇 학교에서 본 것 같다. 이 관계를 싹 쓰는 게. 그치? 그러면 처음에 먹이 사슬 있었지? 이런 변화가 생겼지? 쭉 변화했다? 쭉 변화가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전체가 회복은 했지만 날씬한 생태계인 거야. 개체수가 전반적으로 좀 줄었어. 그리고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정말 완전히 회복할 것 같다. 이랬습니까? 그래서 메시지가 뭐라고? 회복할 수 있다. 포기하지 말고 노력해라. 이랬나? 자, 그러면 9번에 몇 가지 용어만. 자, 열섬 현상. 그래, 요즘은 이런 일이 없는데, 쌤 젊을 때만 하더라도, 진짜로, 야외로 한번 나갈까? 이러면 차 타고 나갔다가, 창문 열고 막 달린단 말이야. 지금 엄마랑 아빠랑 야외로 갔다고 해서 뭐 창문 열고 달리나? 차에 에어컨 아니고는 힘들어. 그치?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환경이 괜찮고 공기가 괜찮았기 때문에 창문 열고 진짜 달린 거야. 와, 자연의 맛 이러면서. 위에도 선루프도 열고 창문도 열고 이렇게 다니다가 도시 가까이 딱 들어오면 대구 얼마 남았다 이렇게 되면 진짜 갑갑한 거야 공기가. 덥네 창문 닫고 에어컨 켜자 이렇게 된 거지. 이 열섬은 뭐냐면 도심 온도가 주변부보다 높다는 거지. 높다. 근데 왜 높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 적었어? 열기관 이게 뭐냐면 열로 일을 하는 거. 지금 열로 일하는 게 뭐 있어요? 일반 자동차 엔진 자동차 엔진. 그치? 석유 넣었지? 그 석유가 타는 거야. 그 석유가 타서 뭔가를 움직여.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전기를 만들 거란 거지. 모든 자동차는 전기로 가는 거라. 이러겠나? 그래서 너희가 봤을 때 열기관, 우리 집에도 보일러 이런 거. 그럼 우리 학원에도 에어컨 켜고 히터 켜고 하면 이게 다 이랬나? 모든 일을 하는 그 열 줬을 때 기관. 그치? 아까 좋은 대답했는데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얘기인 거야. 일단 얘들은 열을 방출을 해. 엄마 아빠 학원 데려다 주시고 집에 딱 갔을 때 보면
집에 도착했을 때 주차장에 차 한 번만 딱 만져봐래. 뜨거워. 따뜻해. 뜨끈뜨끈해. 이랬나? 그렇게 열 내는 기관들이 많으니까 그게 온실효과처럼 딱 갇혀서 그대로. 도심의 온도가 높다. 열섬 현상. 됐나? 그 다음. 자, 선생님이 요 얘기를 좀 할게. 우리가 지금 앞에서 봤을 때 다양성 파괴, 서식지 파괴, 외래종 도입, 오염, 뭐 무분별한 벌목 이런 거 있었지, 그지? 그거나 마찬가지로 생태계 파괴도 그게 그대로 나와 있단 말이야. 맞나? 그대로 나와 있어서 다른 건 될 건데, 그럼 얘를 잠깐만. 자꾸 생태계 평형이 무너지고 있지. 이대로 보고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될 것 같아. 근데 우리나라만 해서 될 일은 또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국제 협약을 맺어. 국제 협약을. 이러나? 국제 협약은 왜요? 국가적인 게 있고, 국제적인 게 있고, 사회 개인적인 게 있어. 우리나라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란 거지. 이랬나? 혹시 이런 얘기가 있어? 람사르 협약. 람사르 협약이 무슨 얘기냐면, 습지에 사는 물새, 서식지에 대한 협약인 거야. 혹시 순천만 들어봤나? 순천만. 많이 들어봤을 건데, 순천만이 우리나라 남해 지역에 이렇게 철새들이 이동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경로 중에 속하는 거야. 근데 봐봐. 이 철새들이 추워서 살아야 되는 애도 있고, 더워서 살아야 되는 애도 있잖아. 그럼 이동을 한다 그랬지, 그치? 환경의 온도 영향 줄 때. 그렇게 했을 때, 그럼 만약에 딴 나라에 살다가 우리나라를 거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지금 뭐가 문제냐면, 우리 농사가 기계화가 되었어. 이거, 혹시 미술 시간에 이 사람 들어본 적 있나? 밀레. 유명한 게 이삭죽기. 여인들이 이렇게 숙여가지고, 흘려있는 벽실을 줍는 거야. 이거 아까운 건데, 밥해 먹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그럼 실제로 사람들이 벼농사 짓다 보면 이게 이삭들이 많이 흘러. 근데 요즘은 기계화돼서 흐르지가 않는데.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아까워라 해도 한 톨, 두 톨 주워도 다 못 줍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와서 새들이 살 먹이가 있었어. 근데 지금 기계화가 싹 되니까 논농사 쫙 다 짓고 나면 벼에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거지. 그러면 서식지를 두고 있는 철새들이 진짜 왔는데 먹이가 하나도 없대.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보호하는 차원에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런 직업이 있어. 오늘 새가 몇 마리 왔다. 맨날 카운팅하는 직업이 있어. 새 몇 마리.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카운팅, 3만 마리, 2만 5천 마리, 뭐 이런 식으로. 됐나? 카운팅을 하고, 그리고 걔들 살 수 있도록 오염이라든지 먹이 부족이라는 거지, 이렇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급을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람사르 협약이라고 모든 나라에서 똑같이 철새가 이동한 경로에 있어서 얘들이 얼마나 왔고, 얼마나 이동을 해가고,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서로 교류를 하면서 유지를 하자. 됐나? UN 자체에서도 다양성 협약이라고 해요. 다양성 협약.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 혹시 외래종 같은 경우도 함부로 우리나라에 들이면 안 되지. 딴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야. 딴 나라도 외래종이 딱 도입이 되면 있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천적이 없는 거잖아. 한 종이 갑자기 늘어나면 다른 토종이 영향을 받을 거니까.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서 다양성 협약 또는 외래종 도입에 대한 협약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지. 책에 잠깐만. 책에. 자, 78페이지. 78페이지 왼쪽에 봅니다. 왼쪽에. 일단 쌤 딴 거는 그럭저럭 했고 일단 78쪽에 C. 환경변화와 생태계. 환경변화가 생겨. 안정된 생태계는 1번에 환경변화가 생겨서 일시적으로 종류, 개체수가 변화하더라도 다양한 다시 평형을 회복할 수 있을 거다. 밑줄 그을 건 아니다, 그지? 안정된 거였으면 환경변화가 생겨도 다시 평형을 회복할 것이다. 된다? 그런데 그 밑에 2번. 생태계 평형을 깨트리는 환경변화 요인이 있지. 평형을 깨트리는 밑줄.
뭐도 있다? 사람이 하는 것도 있지만 자연재해도 있다. 자연재해 동그라미 어떤 거? 태풍, 홍수, 가뭄, 산불, 산사태, 지진. 와르르 무너지고 와르르 타고 이러면 저절로 없어질 수도 있지. 그치? 오케이. 그렇게 없어질 수도 있는데 2번 인간 활동이지. 인간 활동에 의해서 다양성이 파괴된 거 또는 생태계가 파괴된 거. 첫 번째 도시화 돼 있나? 도시화 밑줄. 둘째 줄에 서식지가 파괴 밑줄. 단편화 밑줄. 서식지 파괴 또는 단편화. 그리고 세 번째 줄에 건물 밑줄. 건물 때문에 다섯째 줄에 열섬 현상. 보이나? 됐습니까? 오른쪽 옆으로 잠깐 갑니다. 동그라미 3번 뭐라고 돼 있어? 플러스 안에 열섬 현상 있나? 찾았나? 열섬 현상 네모 박스. 일반적인 지역보다 밑줄 안 해도 돼? 도심 동그라미 기온 높게 열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온도를 딱 보면 적외선으로 딱 측정해 보면 도심만 온도가 확 높더라. 자동차, 공장, 주택 밑줄. 열기관 동그라미 엔진. 보일러도 마찬가지. 이랬습니까? 여기 거 나오는 방출된 열이 있다. 방출되는 열 밑줄. 도심이 뜨겁다. 됐습니까? 다시 본문 옵니다. 무분별한 벌목 밑줄. 무분별한 벌목이 있으면 거기 둘째 줄 토양이 쉽게 침식. 산에 나무가 우거지면 흙이 쉽게 깎이지 않지. 그치? 근데 나무가 없으면 흙이 쉽게 깎여져 내려간다는 거지. 그럼 그 다음에 또 나무가 살 흙이 없어지고 연쇄적인 거라. 이랬습니까? 근데 나무가 있어야만 광합성도 하고 비도 내릴 수가 있고. 나무가 있는데 비 오는 거네. 뒤에 가면 또 다른 얘기가 있다. 그러나 나무가 있어야 햇빛을 끌어당겨. 자, 이 얘기는 잠깐만 들어. 나무가 광합성을 하지. 야, 빛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빛을 끌어당겨. 근데 얘가 여름에 비가 많이 와요? 겨울에 많이 와? 여름에 많이 오지. 그러면 나무가 있다. 그럼 햇빛을 끌어당기지. 잠깐만. 그러면 햇빛을 끌어당기지? 끌어당기면 그만큼 따뜻해지겠지. 근데 안 더워져. 지가 써버렸지. 그리고 비를 내리게 하면서 오히려 더 시원하게 해주고 생태계가 유지되게 해주는 거야. 이해된다? 오케이. 그럼 그 밑에 경작지 개발. 경작지 개발하면 몸밥 만든다고 숲을 싹 쓸어버린 거지. 그럼 이렇게 되면 결국은 생태계는 파괴할까? 자연적인 생태계는 아니잖아. 됐습니까? 이런 경작지로 개발되면 논이나 밭이 되면 특정 종이 많은 거지. 다양성은 확실하게 감소하는 거지. 맞지? 그런 거라든지 그 밑에 수질오염, 대기오염이 멸종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재료에 카이바브 고원 있지? 됐습니까? 카이바브 고원에 사슴, 늑대 사냥하고 사슴 수가 줄어들었던 게 늘어났다. 그런데 그래프에 보면 나중에 풀 생산량이 확 줄어든다. 그래서 사슴 개체 수가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늑대 사냥을 다시 금지를 했다. 회복됐습니다. 회복됐다. 이랬지? 자, 마지막에 3번.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 있나? 오케이, 요 동그라미 1번 밑줄합니다. 보호해야 될 생물이란 서식지 있지? 자, 천연기념물 밑줄. 천연기념물로 지정. 그래서 보호를 한다. 두 번째, 국립공원 또는 보호구역. 보존할 가치가 있을 만한데, 국가에서 관리하면서 보존하는 거라. 됐지? 더 이상 식당 짓지 마세요. 뭐, 이렇게 놀이시설 짓지 마세요.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 세 번째, 자연환경을 위해서 특별법 제정, 법 제정 밑줄. 끝에다 적으래 국가적.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다. 국가적인 거다. 네 번째, 들어봤다, 그지? 하천복원. 하천복원 사업 들어봤지? 그치? 생물 다양성 복원 가능한 거다. 5번에 열섬 현상 완화. 하기 위해서 뭐 한다? 빌딩 위에다가 옥상 정원. 됐습니까? 밑줄. 도심부의 숲 밑줄. 우리도 중간중간에 보면 숲 있지, 그지? 공원 있지? 개들. 그 다음 6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를 할 거다.
그래서 터널 뚫기 전에도 그런 영향 평가를 한 다음에 한다. 5번에 국제사회 동그라미. 법을 제정 또는 국제협약 동그라미. 끝이 아닙니다. 옆으로 갑니다. 플러스란에 생물 다양성 협약 밑줄 서술형 날 수 있다. 람사르 협약. 요거 람사르 협약 다시 뭔지 찾아봐야 된다. 그 다음에 멸종위기에 속한 뭐 야외 동식물, 국제거래법 뭐 이런 거 있다. 꼭 찾아봐야 하는 거. 람사르 협약 다시 찾아봐야 된대. 대체 생물 다양성 협약 이런 거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